원장님 뭐 보세요? 이제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싸이월드 옛날에 있던 사진들이 떠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니 이게 원장님이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쵸? 그럴 리가요. 저게 20살 때인데 사실 그때는 35살이냐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조금은 어려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나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관리하기 따라가지고 남자들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봐왔던 시술을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이거 누구한테도 안 알려드리는 건가요? 시술이랑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시 잘생겨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봐왔던 시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피부 시술 말고도 자기관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특히 자기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남자들이 꾸미기 되게 좋은 나라 같아요. 미국에서 가면은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 뭐 관리를 하냐 놀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너 어디서 관리받아? 너 어디서 뭐 한 거야? 이제 이러면 서로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관리하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시술 위주로 처음에는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시술은 아니지만 저는 한 10kg를 찌웠어요. 내가 정말 말랐었었는데 183에 60 한 5kg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10kg 이상 찌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남자들에 있어서 관리의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 V라인을 만드는 거의 가장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남성다움과 얼굴 쉐이프 자체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정돈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빠른 자기 관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증량하거나 아니면 감량을 통해서 자기 몸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안경을 꼈었는데 안경 꼈을 때는 눈이 또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안경 때문에 코나 이런 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라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라식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꼭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안과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고 안경을 벗는 게 피부한테도 사실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턱이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처음 보톡스를 맞아보고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라인을 만들기 위해 작았던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맞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꺼져 보이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디자인을 해서 이 아랫부분을 꺼지게 만들고 이 부분을 너무 파이지 않게 이 부분은 좀 더 오히려 볼륨감 있게 만드는 디자인 보톡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세게 맞으면 오히려 얼굴이 앙상해 보이거나 볼품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V라인 보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맞되 주기적으로 만지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턱 근육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얼굴이 좀 처지고 이렇기 때문에 울서마지를 이제 매년 받는데요. 울서마지를 받고 나서는 가장 많이 듣는 게 전날 술을 마셨는데 오늘도 멀쩡해 보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뭔가 얼굴 자체가 정돈이 되고 처지고 피곤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는 그런 리프팅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울서마지 같은 경우는 피곤해 보인다는 질문보다는 어느 피부과 다니는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안티에이징 30대 접어들고 나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여드름이 꽤 많이 났어요. 20대까지도 여드름이 이제 많이 났었었는데 그때는 시술 같은 걸 많이 받진 않았고 생활습관 관리, 세안, 클렌징부터 이제 바꿨고 그다음에 먹는 약을 통해 가지고 염증성 여드름 같은 걸 줄이고 염증 주사와 스케일링 관리를 통해 가지고 비싼 시술 없이도 여드름은 빨리 좋아졌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얘기긴 하지만 요즘은 비싼 시술들을 통해 꼭 여드름을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치성 여드름인 분들은 비싼 시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습관 관리나 간단한 피부 관리, 약물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굳이 비싼 치료는 처음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관리, 그다음에 이런 리프팅 관리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좀 필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앞볼 쪽. 처음에는 레지던트나 초보 의사 때 10년 전 때 이제 하다 보면은 환자 직접 써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한테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처음에 필러를 맞았는데 맞아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좀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안 부분이 좀 앞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고 조금 더 좀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필러는 과하게는 아니고 아주 조금 소량으로 필요해 보이는 필러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만한 건 제모라고 할 수 있어요. 면도하다가 면도기 관리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면도 트러블 이런 것들이 많이 나게 돼서 여기 흉터나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면도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제모를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주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남성성을 잃긴 싫어서 자주 제모를 하진 않고 한 3-4개월 만에 한 번 정도 주기를 길게 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조절이 되니까 내가 아예 솜털도 없이 너무 없어버리면 싫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상담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제모를 해도 굉장히 또 싸니까 자기 관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래도 좀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좀 꾸준한 관리를 통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꼭 비싼 피부과 시술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첫 단계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신감 있고 자기를 사랑해가는 이런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노안을 AS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